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유일하게 선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지갑에 손을 넣었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 이름은 김영희예요. 72살이고 서울 근교의 작은 벽돌집에서 혼자 살아요. 이곳은 조용해요. 어떤 사람들은 외롭다고 느끼지만 저는 이 조용함을 감사하게 됐어요. 해가 뜰 때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타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햇빛이 나무 바닥에 딱 맞게 비추는 걸 봐요. 오후에는 퍼즐을 풀고 저녁 6시에 지역 뉴스를 보고 9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리듬 속에 위안이 있어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41년을 결혼 생활로 보냈어요. 그는 강한 손과 부드러운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직업은 정비사였지만 엔진 이상을 고치는 법을 알았어요. 사람들을 고치는 법도 알았죠. 그를 잃은 건 제 숨을 앗아갔어요.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없을 줄 알았지만 조금씩 안정된 걸 만들었어요. 아직 번성하는 건 아니지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아들 민준에게서 1년 넘게 제대로 연락이 없었어요. 진짜 대화는요. 문자로 생일 축하 몇 번, 할로윈에 아이들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민준과 그의 아내 지은은 몇 년 동안 서서히 멀어졌어요. 남편 장례식 후부터 시작됐어요. 지은은 조용해졌고 민준은 더 바빠졌어요. 방문이 멈췄고 전화가 줄었어요. 어느 날 보니 제가 그들 삶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2월 초추운 화요일 아침에 전화가 울리고 화면에 지은 이름이 뜨자 제 첫 생각은 잘못 건 거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어요. 거의 음성 사서함으로 넘길 뻔했지만 뭔가 받아보라고 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영희 어머니. 지은이 밝게 말했어요. 조금 갑작스럽지만 민준과 제가 이야기하다가 올해 크리스마스에 제주도로 초대하고 싶어서요. 아이들과 함께. 모두 모일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감나무 잎이 다 떨어졌어요. 내년 동안 아무 초대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은지의 고등학교 졸업식에도요. 천천히 말했어요. 예상치 못했네요. 알아요. 지은이 빨리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해 물어봐요. 민준도 생각했어요. 이제 때가 됐다고. 뭐에 대한 때요? 그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앉아 있었어요. 제 심장이 뭔가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걸 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녀가 덧붙였어요.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배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그들의 푸들, 두부일 거예요. 제가 본 적 없는 거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통화를 끊었어요. 한참 동안 전화를 봤어요. 지은은 항상 표면적으로 예의 바랐어요. 너무 예의 바랐죠. 그 예의 뒤에 제가 넘을 수 없는 차가운 거리가 있었어요. 민준은 그걸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들 모두를 마지막으로 본 건 4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김치찌개 3그릇을 끓여서 모두에게 선물을 가져갔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지은이 민준에게 속삭이는 걸 기억해요. 제가 방에 없는 것처럼요. 그날 밤 그들은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고 제 이름은 완전히 건너뛰었어요. 아무도 깨닫지 않았어요. 민준도 아이들도 아니요. 다음날 아침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그날이 제가 전화하는 걸 멈춘 날이었어요. 아팠지만 제가 환영받지 않는 곳에 억지로 끼어드는데 지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저를 다시 식탁에 앉히고 싶어 했어요. 창가 의자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차 한 잔 더 타서 천천히 저었어요.
옛 아픔이 다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왜 제가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거요. 하지만 이번에 다른 목소리가 답했어요. 한동안 듣지 못했던 더 안정된 목소리요.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몰라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들고 지은에게 문자 보냈어요. 갈게요. 컵을 내려놓고 침실로 가서 침대 옆 서랍 맨 아래를 열었어요.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밀봉되고 우표가 붙여진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목은 Q4 실적 보고서, 세컨드 윈드 컬렉티브 주식회사였어요. 그들은 제가 누가 됐는지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조각들을 붙잡으려 했어요. 일요일 저녁, 명절, 생일 파티. 노력했어요. 전화하고 요리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베이비시터를 제안했어요. 김치찌개, 카드. 제가 아직 당신들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들을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오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변했어요. 지은은 결코 노골적으로 무례하지 않았지만 저를 작게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 세부 사항을 고치거나 가짜 웃음으로 끊었어요. 음식을 가져가면 어머니, 요즘 채식 위주로 해요 하면서 제 접시를 조용히 밀어냈어요. 아이들은 태블릿에서 눈을 들어 안녕 하고는 다시 화면으로 갔어요. 민주는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어요. 항상 부드럽게 유지하려 했죠. 그가 저를 아프게 하려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그랬어요. 일요일 저녁에 지은이 새 에스프레소 머신을 자랑하던 걸 아직 기억해요. 불빛, 손잡이, 모든 설정이 있었어요. 모두에게 한 잔씩 만들었지만 저는 빼요. 그러고는 저를 보고 어머니는 차가 좋으시죠? 라고 했어요. 웃으며 네 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였어요. 가족 나들이에 초대받지 않게 됐어요. 함께 바다에 가자고 제안하면 지은은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했어요. 은지 대학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상담사가 있어요 했어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항상 저를 거리두게 하는 방법이요. 하지만 저는 민준을 사랑했어요. 여전히 그래요. 제 유일한 자식이요. 아기 때 제 가슴에 기대 잠들던 걸 기억해요. 대학 가는 날 울던 거요. 하지만 그 캠퍼스에서 돌아온 남자는 제 앞에서 더 조용해졌고 더 필터링 됐어요. 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은을 흘끗 봤어요. 그녀 허락을 기다리는 듯죠. 알아챘지만 조용히 있었어요. 그를 밀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연락을 유지한 건 은지뿐이었어요. 제 큰 손녀요. 똑똑하고 호기심 많고 항상 뭔가 읽어요. 그녀는 제게 스케치 사진을 보내거나 제가 읽는 책을 물어봤어요. 길지 않게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 중요하다는 걸 상기시켜줄 만큼요. 예술 수업에서 만든 팔찌 사진을 보낸 적 있어요. 할머니만을 위해 만들었대요. 아직 침대 옆에 보관해요. 그러다 제 70번째 생일이 왔어요. 파티나 화려한 건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 한 통쯤은 올 줄 알았어요. 카드나 손주 중 하나가 페이스타임 할지도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아무것도요. 문자조차 우편함을 3번 확인했어요. 비었어요. 오후 6시쯤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잊었어요. 아니면 잊지 않았을지도.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요. 차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가장 세게 울었어요. 선물이나 케이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정말로요. 저는 엑스트라, 그들 이야기의 배경 캐릭터였어요. 그날 밤 제 안에 뭔가 바뀌었어요. 연락하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뒤에 조용함에서 숨 쉴 공간을 찾았어요. 그 빈 시간으로 저를 다시 느끼게 하는 뭔가 아무거나 찾기 시작했어요. 죽을 때까지 앉아있을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아이디어, 에너지, 약간의 저축이 있었어요. 항상 쓰는 걸 좋아했어요. 몇 년 전 일기를 썼어요. 잡지 읽고 흥미로운 일을 하는 나이든 여성 인터뷰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으면 왜 나 안 돼요?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무료 튜토리얼요. 이메일 리스트 만드는 법, 캔바 사용하는 법, 트래픽 끌어오는 블로그 포스트 쓰는 법 배웠어요. 인터넷이 처음엔 압도적이었지만 나선형 노트에 메모했어요. 매일 1시간 새로 배우는 데 썼어요. 그러다 2시간이 됐어요. 나이든 어른들이 작은 사업 시작하려는 코스를 찾았어요. $27였어요. 등록했어요. 비디오를 3번 봤어요. 멈추고 되감고 메모했어요. 다시 배우는 게 좋았어요. 제가 아직 제안할 게 있다는 듯이요. 다음으로 두꺼운 봉투를 열었어요. 제목은 Q4 실적 보고서, 세컨드 윈드 컬렉티브 주식회사였어요. 그들은 제가 누가 됐는지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조각들을 붙잡으려 했어요. 일요일 저녁, 명절, 생일 파티. 노력했어요. 전화하고 요리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베이비시터를 제안했어요. 김치찌개, 카드. 제가 아직 당신들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들을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오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변했어요. 지은은 결코 노골적으로 무례하지 않았지만 저를 작게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 세부 사항을 고치거나 가짜 웃음으로 끊었어요. 음식을 가져가면 어머니, 요즘 채식 위주로 해요 하면서 제 접시를 조용히 밀어냈어요. 아이들은 태블릿에서 눈을 들어 안녕 하고는 다시 화면으로 갔어요. 민주는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어요. 항상 부드럽게 유지하려 했죠. 그가 저를 아프게 하려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그랬어요. 일요일 저녁에 지은이 새 에스프레소 머신을 자랑하던 걸 아직 기억해요. 불빛, 손잡이, 모든 설정이 있었어요. 모두에게 한 잔씩 만들었지만 저는 빼요. 그러고는 저를 보고 어머니는 차가 좋으시죠? 라고 했어요. 웃으며 네, 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였어요. 가족 나들이에 초대받지 않게 됐어요. 함께 바다에 가자고 제안하면 지은은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했어요. 은지 대학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상담사가 있어요. 했어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항상 저를 거리두게 하는 방법이요. 하지만 저는 민준을 사랑했어요. 여전히 그래요. 제 유일한 자식이요. 아기 때 제 가슴에 기대 잠들던 걸 기억해요. 대학 가는 날 울던 거요. 하지만 그 캠퍼스에서 돌아온 남자는 제 앞에서 더 조용해졌고 더 필터링 됐어요. 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은을 흘끗 봤어요. 그녀 허락을 기다리는 듯요. 알아챘지만 조용히 있었어요. 그를 밀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연락을 유지한 건 은지뿐이었어요. 제 큰 손녀요. 똑똑하고 호기심 많고 항상 뭔가 읽어요. 그녀는 제게 스케치 사진을 보내거나 제가 읽는 책을 물어봤어요. 길지 않게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 중요하다는 걸 상기시켜줄 만큼요. 예술 수업에서 만든 팔찌 사진을 보낸 적 있어요. 할머니만을 위해 만들었대요. 아직 침대 옆에 보관해요. 그러다 제 70번째 생일이 왔어요. 파티나 화려한 건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 한 통쯤은 올 줄 알았어요. 카드나 손주 중 하나가 페이스타임 할지도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아무것도요. 문자조차
우편함을 3번 확인했어요. 비었어요. 오후 6시쯤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잊었어요. 아니면 잊지 않았을지도.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요. 차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가장 세게 울었어요. 선물이나 케이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정말로요. 저는 엑스트라, 그들 이야기의 배경 캐릭터였어요. 그날 밤 제 안에 뭔가 바뀌었어요. 연락하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뒤에 조용함에서 숨 쉴 공간을 찾았어요. 그 빈 시간으로 저를 다시 느끼게 하는 뭔가 아무거나 찾기 시작했어요. 죽을 때까지 앉아있을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아이디어, 에너지, 약간의 저축이 있었어요. 항상 쓰는 걸 좋아했어요. 몇 년 전 일기를 썼어요. 잡지 읽고 흥미로운 일을 하는 나이 든 여성 인터뷰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으면 왜 나 안 돼요?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무료 튜토리얼요. 이메일 리스트 만드는 법, 캔바 사용하는 법, 트래픽 끌어오는 블로그 포스트 쓰는 법 배웠어요. 인터넷이 처음엔 압도적이었지만 나선형 노트에 메모했어요. 매일 1시간 새로 배우는 데 썼어요. 그러다 2시간이 됐어요. 나이 든 어른들이 작은 사업 시작하려는 코스를 찾았어요. $27였어요. 등록했어요. 비디오를 3번 봤어요. 멈추고 되감고 메모했어요. 다시 배우는 게 좋았어요. 제가 아직 제안할 게 있다는 듯요.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를 배웠어요. 에티시에서 상점 여는 법, 간단한 프린터블 디자인하는 법, 식료품 리스트, 기도일기, 추억책 같은 거요. 예술적이지 않았지만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걸 실현하게 해주는 도구를 찾았어요. 캔바가 제일 좋아요. 드래그 앤 드롭. 눈에 쉬워요. 저녁에 템플릿 만들고 주말에 다른 커버 테스트 했어요. 천천히 모아졌어요. 그때 블로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세컨드 윈드 스토리즈. 부엌 청소하다가 떠올랐어요. 이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2번째 바람. 제 시작이 아니라 힘든 구간 후 신선한 수묘. 도메인 이름 사고 싼 웹사이트 빌더로 첫 포스트 올렸어요. 제목은 70살이 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12뷰, 그 다음 20. 며칠 후 노라라는 여자가 댓글 달았어요. 이게 정확히 제 느낌이에요. 말로 표현해줘서 감사해요. 그 댓글을 금처럼 봤어요. 누군가 듣고 있었어요. 이해했어요. 60세 이상 여성 온라인 사업 시작하는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했어요. 와이즈 위민 빌드라고요. 가짜 과장 없어요. 진짜 여성들이 알아가는 거요. 팁 공유, 서로 응원, 부끄럽지 않게 질문요. 그 그룹이 하루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됐어요. 한 여자가 아마존 KDP, 킨들 다이렉트 퍼블리싱에 대해 포스트했어요. 짧은 가이드와 일기 써서 직접 출판하고 매달 돈 벌었대요. 그녀 지침 따라 장례식 후 다시 자신 찾기라는 작은 이북 만들었어요. 짧아요. 42페이지. 솔직해요. 진짜요. $3.99로 가격 정했어요. 많이 기대 안 했지만 팔렸어요. 처음엔 매주 몇 개, 그러다 슬픔 그룹에서 공유됐어요. 갑자기 캔자스, 오하이오, 심지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이메일 왔어요. 3개월에 2,000부 넘게 팔렸어요. 매주 새로 배웠어요. 더 나은 설명 쓰는 법, 해시태그 사용하는 법, 이메일 리스트 만드는 법. 마법이 아니에요. 일이지만 제가 신경 쓰는 일이에요. 제 블로그에 작은 상점 연결해서 프린터블 일기 페이지, 슬픔 트래커, 일일 반성, 조용한 시간 가이드 팔았어요. 가격 공정하게 했어요. 제게 사는 여성들이 돈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저처럼
진짜 느껴지는 걸 찾는 거예요. 71살에 유료 뉴스레터 시작했어요. 월 $5. 티레터라고 불렀어요. 매주 금요일 짧은 글 보냈어요. 부분 이야기, 부분 격려, 부분 조언료. 외로움, 목적, 기억, 자존감에 대해 썼어요. 나이 들면 정말로 말하지 않는 것들요. 첫 달 38명 가입, 그 다음 60, 120. 어느 저녁 대시보드 확인하다가 알림 봤어요. 월 수익 $1,104. 화면 보며 앉아 있었어요. 재산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혼자 조용히 한 거라서요. 민준에게 말 안 했어요. 지은에게도. 숨기려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걸 제대로 보지 않을 걸 알았어요. 작게 만들거나 비판할 거예요. 승인 필요 없었어요. 평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번 돈마다 저축했어요. 일부는 더 나은 도구, 소프트웨어, 새 프린터에 재투자했어요. 아이디어가 가게나 산책 중 떠오를 때 음성 메모 녹음할 수 있게 폰 업그레이드 했어요. 심지어 블로그를 미시간 여자에게 전문적으로 재디자인 받았어요. 그녀 손녀가 그녀 사업 시작 도왔대요. 매일 주문 들어왔어요. 독자들이 편지 썼어요. 한 여자가 감사하다고 크로셰 스카프 보냈어요. 다른 여자는 어머니 요리책 보냈어요. 전통 유지하라고요. 수입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커뮤니티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가족에게 한마디 안 했어요. 민준이 새 파티오 세트 사진 올릴 때 좋아요 눌렀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지은이 아이들 과학 박람회 우승 자랑할 때 미소 지으며 스크롤했어요. 침묵 유지했어요. 그들 박수 필요 없었어요. 진짜 뭔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그걸 볼 거예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운전은 6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전날 밤새 짐 쌌어요. 가방 하나, 핸드백, 그리고 신중히 고른 포장된 선물 바구니요. 비싸지 않지만 사려 깊어요. 은지가 좋아할 향초, 민준을 위한 가죽 노트북, 지은 인스타그램 포스트에서 본 색상 맞춘 주방 세트요. 선물이 아니에요. 여전히 신경 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걸 지나서도요. 검은 슬랙스, 부드러운 회색 스웨터, 따뜻한 코트 입었어요. 간단하고 깨끗해요. 머리 뒤로 묶고 작은 금 귀걸이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제 모습이었어요. 차에 몇 분 앉아 있었어요. 집은 기억보다 컸어요. 흰 벽돌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카로운 검은 셔터요. 진입로에 빛나는 SUV 2대. 하나는 새 거, 딜러 플레이트 아직 붙어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벨 누름. 지은이 문 열었어요. 그녀 미소가 눈에 안 닿았어요. 어머니, 이름을 길게 끌며. 왔네요. 가볍게 안았지만 거의 닿지 않았어요. 그녀 향수 강했어요. 시트러스요. 뒤로 물러서서 손 흔들며 안내했어요. 손님처럼 가족이 아니라요. 아는 소나무와 계피 냄새예요. 모든 게 깔끔해요. 잡지처럼요. 구석 트리는 전문가 장식처럼 은색과 흰색, 수제 장식품 하나 없어요. 민준이 구석에서 나오며 폰 들고 엄지 아직 화면에 움직여요. 엄마, 한 팔로 안으며. 와서 다행이야. 웃었어요. 여기 있어서 좋아. 아이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태블릿에 눈 박혀 있었어요. 손 흔들었어요. 안녕 얘들아. 웅골거리는 안녕이 돌아왔지만 얼굴 안 돌렸어요. 지은이 위층 게스트 룸으로 안내했어요. 작고 예상보다 추웠어요. 침구는 오래된 빛바랜 꽃무늬. 그들 첫 아파트에서 기억나는 거요. 서랍장에 가는 먼지층. 램프 없고 천장 불만 켜니 깜빡였어요. 필요하면 말해요. 지은이 이미 문 손잡이에 손대고. 감사해요. 대답했어요. 조용히. 짐 풀었어요. 신발을 침대 아래 깔끔히 정렬했어요. 선물을 구석에 놓고 파자마 꺼내 베개에 놓았어요.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가방을 봤어요. 위안되는 말 할 듯죠. 나중에 식당에 모였어요. 지은이 화려한 거 만들었어요. 오리구이에 체리 글레이즈, 퀴노아 샐러드에 석류씨. 테이블에 이름 카드 있었어요. 제 건 멀리 끝, 서빙 카트 근처요. 대화가 빨랐어요. 지은이 회사 크리스마스 숫자 이야기, 전환율, 광고 지출 뭐 그런 거요. 민준이 새 투자 앱으로 끼어들었어요. 은지가 비트코인 물어봤어요. 차 마시며 누가 제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직 쓰는지 기대 안 했지만요. 이 테이블은 항상 큰 목소리에 공간 줬어요. 저는 그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식사 중간에 지은이 봤어요.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아직 퇴직 취미 하시나요? 그 말투가 방을 웃게 했어요. 민준도 씩 웃었어요. 접시 봤어요. 차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녀는 고개 끄덕이며 이미 다른 데로 돌아갔어요. 천천히 씹으며 들었어요. 그들은 아직 제가 그냥 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왜냐면 몰랐으니까요. 아직요. 만약 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듯 느껴본 적 있으면 좋아요 누르고 이 비디오 공유해요. 그리고 구독 안 할 거면 댓글에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때 무시하는 게 더 쉬운가요? 항상처럼 일찍 깼어요. 집은 아직 조용했어요. 히터 소음과 가끔 바닥 삐걱 소리 들렸어요. 옷 입고 침대 정리하고 아침 도우러 아래층 갔지만 지은이 손 저었어요. 쉬세요 어머니.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구석 안락의자에 앉아 시나몬 롤 냄새가 부엌 채우는 걸 봤어요. 지은이 매칭 파자마 세트 입고 돌아다니며 지시했어요. 민주는 오렌지 주스 따르며 여전히 폰에 붙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흥분해 방에서 방으로 튀며 트리 아래 선물 찢을 녹색 신호 기다렸어요. 8시쯤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벽난로 타고 스타킹 가득 크리스마스 트리가 잡지 표지처럼 반짝였어요. 아래에 수십 개 선물, 신중히 포장, 색상 조화, 각자 화려한 태그와 완벽한 리본요. 조화, 지은이 손뼉 치며 시작하자. 아이들이 먼저 달려들었어요. 상자 날아다니고 포장지 바닥 덮었어요. 비명, 감사, 플라스틱 포장. 은지가 새 맥북 풀고 아빠 안았어요. 작은 오빠는 게이밍 헤드셋과 스마트워치 받았어요. 지은이 민준에게 세련된 골프백 주고 그에게서 큰 상자 열었어요. 그녀가 직접 고른 디자이너 핸드백이요. 사진 찍으며 트리 앞 포즈. 지은이 민준 뺨에 키스하고 올해 잘했어. 소파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누가 볼 때 미소 지으며 봤어요. 그러다 지은이 주위 봤어요. 잠깐 하나 잊었나? 그녀가 더미 스캔하며 민준이 목 가다듬고 커피 봤어요. 은지가 제게 받고 입 열듯했지만 안 했어요. 오, 아니, 지은이 팽팽한 웃음으로 계획 중 어머니를 잊었네요. 너무 바빠서 아시죠? 고개 끄덕였어요. 물론요. 손자가 새 게임 컨트롤러 들고 킥킥. 할머니는 익숙하시죠? 방이 조금 웃었어요. 노골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똑같이 배웠어요. 선물 더미, 리본 조각, 그들 얼굴의 기쁨, 제 앞빈 공간 봤어요. 상자 없고 카드 없고 스타킹조차. 차 마시며 따뜻하고 안정됐어요. 그러다 핸드백에 천천히 손 넣었어요. 사실 올해 제게 뭔가 샀어요. 방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지은이 머리 기울였어요. 여러분과 공유할까 해요. 덧붙이며 작은 봉투 꺼냈어요. 안에는 인쇄된 요약, 4페이지 스테이플. 화려하지 않아요. 제 앞 커피 테이블에 부드럽게 놓고 올려다 봤어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시작한 그 작은 블로그요. 캐주얼하게 말했어요. 그게 됐어요.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세컨드 윈드 스토리지라고 해요. 계속했어요. 이제 8만 5천 명 독자쯤. 대부분 60세 이상 여성료. 삶, 노화, 상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 써요. 첫 페이지 넘겼어요. 에티시 상점도 있어요. 프린터블 일기, 이북 그런 거요. 주당 100개쯤 팔아요. 민준이 깜빡. 진짜요? 고개 끄덕였어요. 지난 분기 수입이 38,000달러 조금 넘었어요. 숫자를 잠시 두었어요. 지은이 눈 좁혔어요. 이게 어머니 거예요? 네, 했어요. 제 스스로 만들었어요. 온라인으로 다 배웠어요. 민준이 종이 봤어요. 석 달에 이만큼 버세요. 가끔 더요. 대답했어요. 그는 봤어요. 은지가 질문 터뜨릴 듯 했지만 조용히. 작은 아이들 마침 가젯 내려놓았어요. 지은이 밟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 안 했어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했어요. 방이 조용했어요. 웃음 없고 미소 없어요. 올해 제게 뭔가 줄까 했어요. 일어나며. 다른 봉투 꺼냈어요. 이건 더 작아요. 천천히 열고 은색 열쇠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제 세컨도 열쇠요. 했어요. 침실 2개. 서울 도심. 지난주 마감했어요. 민준 눈 커졌어요. 지은 입술 살짝 벌렸지만 아무 소리 안 났어요. 농민시장 근처에요. 덧붙였어요. 협동조합과 산책로 가까워요. 자연광 좋아요. 다시 앉았어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러다 방 다시 봤어요. 물건 더미, 소음, 충격받은 얼굴들. 조금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아직 제가 그냥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더 이상 아니에요. 만약 사랑의 조건 있는 테이블에 앉아본 적 있으면 구독 클릭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찾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직 생각 중이면 적어도 이거 해요. 스크롤 내려 댓글에 말해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어머니를 잊어요. 제가 열쇠 들었을 때 방이 조용했어요. 집에 아이들과 소음 가득한 데서 자주 오지 않는 침묵이었어요. 지은이 팔 꼬고 동상처럼 서 있었어요. 민준이 봉투에서 제게 봤어요. 제가 이해 못할 언어 말한 듯요. 핸드백에 다시 손 넣고 서울 떠나기 전에 인쇄한 접힌 패킷 꺼냈어요. 4페이지 스테이플. 사실만, 과장 없어요. 커피 테이블에 부드럽게 놓고 그들 쪽으로 밀었어요. 그게 뭐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제 사업 대시보드요. 했어요. 지난 분기 빠른 요약요. 그가 천천히 집었어요. 지은이 어깨 너머로 읽었어요. 한번 귀엽다고 불렀던 그 블로그요. 차분히 말했어요. 이제 신디케이션 됐어요. 2 여성 플랫폼이 주간글 라이선스 요청했어요. 콘텐츠에 돈 주고 매회 제 링크 넣어요. 민준이 깜빡. 신디케이션. 국가적? 네. 하나는 월 20만 명 독자 도달해요. 그는 페이지 넘겼어요. 에티시 상점 성과줄에서 멈춘 걸 봤어요. 숫자 잘못 읽었나 쉽게 눈 좁혔어요. 제 에티시 상점요. 했어요. 실버 이어스 매거진 온라인 선물 가이드에 피처됐어요. 좋은 상승 가져왔어요. 지은이 똑바로 섰어요. 실버 이어스? 라이프스타일 사이트? 네. 했어요. 홀리데이 에디터가 직접 이메일 보냈어요. 2번째 페이지 아래 가리켰어요. 그게 12월에 일어난 거예요. 바로 거기 9340 주문. 대부분 프린터블 일기. 만들기 펜이에요. 쓰고 포맷하고 업로드하면 전국 여성들이 사요. 민준이 목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예요? 고개 끄덕였어요. 전부요. 지난 분기 수입 비용 후 38,412달러예요. 지은이 뒤로 물러났어요. 말 안 했지만 얼굴색 사라졌어요. 민준이 올려다 봤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안정되게 대답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음성 사수함 갔어요. 보낸 메시지마다 한 단어 답. 그리고 매 명절 집에서 기억되길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숨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제 시간에 뭔가 만들었어요. 인정받기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게 됐어요. 제 작은 손자가 마침 가젯에서 올려다봤어요. 유명하세요? 웃었어요. 유명 아니에요. 그냥 바빠요. 은지가 여전히 얼굴에 작은 미소로 제게 봤어요. 대화 시작부터 말 안 했지만 그녀 눈이 말했어요. 그들이 본 것보다 제가 더 있다는 걸 알았거나 항상 의심했어요. 할머니, 그녀가 마침 말했어요. 이게 놀라워요. 따뜻하게 고개 끄덕였어요. 고마워 얘야. 민준이 손으로 수염 문질렀어요. 이게 얼마나 됐어요? 70에 배우기 시작. 연안에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코로 숨 내쉬었어요. 그리고 가끔 제 달 수입보다 더 버세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지은이 회복하려 했어요. 우리 뉴스레터에 어머니 블로그 스토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여성 주도 프로젝트에 초점 맞춰요. 그녀 봤어요. 생각 감사해요. 하지만 다음 분기까지 예약됐어요. 협업 몇 개 앞두고 있어요. 콜로라도 여성 리트리트 하나요. 그녀 깜빡. 민준이 신경질적으로 웃었어요. 와, 이게 정말 뭐예요, 엄마? 차 다시 들고 한 모금. 당신들 전화 멈췄을 때 시작됐어요. 했어요. 그 침묵이 시간 줬어요. 그 시간이 이게 됐어요. 이번엔 아무도 안 웃었어요. 주제 안 바꿨어요. 그냥 그걸로 앉아 있었어요. 은지가 앞으로 몸 기울였어요. 내년 여름에 인턴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디자인과 콘텐츠 쓰기 알아보고 있어요. 제 마음 따뜻해졌어요. 좋을 거야. 지은이 반대하려 입 열 듯 했지만 다시 닫았어요. 민준이 목 문질렀어요. 정말 뭔가 만들었네요, 엄마. 부드럽게. 고개 끄덕였어요. 네, 그래요. 그 후 별로 말 안 했어요. 나머지 아침이 더 천천히, 조용히 지났어요. 에너지가 바뀌었어요. 그들은 진실 봤어요. 한 번 보면 못 본 척 못해요. 아침 끝내고 별 대화 없이 선물 다 열었어요. 포장지 쓰레기 봉투에 모았어요. 작은 아이들 새 장난감 들고 방으로 사라졌어요. 은지가 가까이 머물렀어요. 접시 치우기 도우며 눈이 제와 커피 테이블 봉투 사이로 튀었어요. 신선한 차 한 잔 들고 다시 앉았어요. 스팀 오르는 걸 봤어요. 민준과 지은이 소파 건너편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더 조용했어요. 뭔가 바뀌는 걸 느꼈지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 지은이 말했어요. 톤이 달라졌어요. 더 가볍고 거의 친근해요. 아시다시피 어머니, 그녀 시작했어요. 만든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진짜요. 고개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제 말은 이 나이에 이런 걸 만드는 거요. 그녀 계속 드물고 영감돼요. 눈썹 올렸지만 조용히 민준이 앞으로 몸 기울였어요. 엄마, 지은에게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집에서 할 유연한 걸 찾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크니. 차 한 모금 더. 순간 가라앉게. 지은이 예의 바른 미소. 블로그 시작하거나 디지털 제품 라인 생각 중이에요. 이미 만든 거에서 가족 브랜드처럼 확장할 수 있어요. 아시죠? 함께요. 민준이 고개 끄덕. 네, 스케일 도울 수 있어요. 새 제품 추가. 마케팅 더. 우리 연결과 어머니 베이스로 크게 갈 수 있어요. 둘 다 봤어요. 어제 제 눈 많이 안 봤어요. 오늘은 멈추지 못했어요. 차 부드럽게 내려놓고 무릎에 손 모았어요. 아니, 감사해요.
명확하고 차분히. 지은이 깜빡. 죄송해요. 아니요. 했어요. 파트너십에 관심 없어요. 민준이 인상 썼어요. 왜요? 그냥 도와려는 거예요. 의자에 기대며. 설명할게요. 그들 침묵. 몇 년 동안 전화하고 나타나고 선물, 식사 가져가고 당신들 일정에 공간 만들었어요. 관여되고 싶었어요. 의무처럼 대접받았어요. 관리해야 할 누군가처럼. 원하는 누군가가 아니라요. 민준이 손 내려다봤어요. 계속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의도적으로 저를 얼렸어요. 더 이상 전화 없고 초대 없어요. 그러다 아무도 기억 안 한 그 생일 왔어요. 그때 두 선택지 있었어요. 저 없이 움직인 사람들 기다리기나 제 스스로 뭔가 만들기. 지은이 자리 옮겼어요. 하지만 그건 몇 년 전이에요. 상황 바뀌어요. 아니, 끊었어요. 여전히 차분히. 제가 바뀌었어요. 도움 없이, 지지 없이, 누구도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고 했어요. 그들 반박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했으니 했어요. 들어오고 싶어요.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잠재력 봐서요. 그건 가족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걸 호의처럼 넘기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민준이 목 뒤 문질렀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정확히 그거예요.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 쿠키 봉지 줬으면 이게 아무 상관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숫자, 달러, 기호 줬으니까. 갑자기 같이 봐요. 아무도 안 말했어요. 화나지 않아요. 덧붙였어요, 진짜로. 그냥 명확해요. 제가 만든 건 제 거예요. 개인적이에요. 당신들이 보지 않은 조용한 순간에서 왔어요. 묻지 않은 고통에서 자랐어요. 지은 미소 완전히 사라졌어요. 뻣뻣해 보였어요. 어디 볼지 모르게. 일어나 의자에 걸친 코트 집었어요. 이제 아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게 당신들에게 조각 준다는 뜻 아니에요. 민준이 말하려 입 열었지만 닫았어요. 전에 보여준 열쇠 집어 핸드백에 넣었어요. 뭐든 당신들 얼굴에 문지르려 온 게 아니에요. 초대받아서 왔어요. 선물 가져왔어요.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가로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제게 필요한 걸 줬어요. 평화요. 방 고요했어요. 은지가 부엌 문간에 서서 봤어요. 그녀 눈이 조금 반짝였어요. 당신 둘 다 이게 제게 준 걸 주는 뭔가 찾길 바래요. 부드럽게 말하고 그걸로 방 나왔어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성공 냄새 맡을 때만 나타난 적 있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요. 우리는 당신 봐요. 그리고 이걸 듣고도 구독 안 할 거면 자신에게 물어봐요. 빈손으로 나타나서 파이 한 조각 기대할 종류인가요? 댓글에서 이야기해요. 그날 저녁 5시쯤 짐 싸기 시작했어요. 집 다시 조용했어요. 아이들 방에 돌아갔어요. 지은이 부엌으로 사라졌어요. 민주는 뒤뜰에 아마 파티오 삽질 척할 거예요. 옷 깔끔히 접고 가방 지퍼 올리고 게스트룸 한 번 더 봤어요. 불 아직 깜빡. 서랍장 아직 먼지. 도착했을 때랑 같아요. 은지가 가볍게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도울까요? 물었어요. 웃었어요. 됐어. 하지만 고마워. 그녀가 와서 남은 선물 바구니 집었어요. 정말 오늘 밤 가세요? 네. 했어요. 하루 끝나기 전에 끝낼 게 조금 있어요. 그녀 천천히 고개 끄덕였고 기대 안고 안았어요. 빠른 게 아니라 진짜 포옹 따뜻해요. 여전히 이 집에서 제일 멋진 분이세요. 그녀 속삭였어요. 그들이 아니라고 행동할 때도요. 제 눈 부드러워졌어요. 그녀 더 오래 안고 뒤로 물러서서 코트 주머니에 손 넣었어요. 작은 봉투 그녀 손에 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기프트 카드. 했어요. 내 좋아하는 서점. 읽어야 할 거 했어. 그녀씩 웃었어요.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었어. 그녀가 후디에 넣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짐 아래층으로 옮겼어요. 지은이 앞문에 서서 접시 타월 들고 반쯤 놀라 보였어요. 오늘 정말 가세요? 그녀 물었어요. 고개 끄덕. 네, 집에 제 전통 있어요. 이제 제 독자들이 크리스마스 포스트 기대해요. 한 번도 놓친 적 없어요. 민준이 그 소리 들을 때쯤 뒤에서 들어왔어요. 별로 말 안 했어요. 그냥 뻣뻣하게 고개 끄덕. 둘 다 봤어요. 초대해줘서 감사해요. 지은이 다른 말 하려 입 열었지만 기다리지 않았어요. 은지 한 번 더 안고 가방 스스로 차로 굴렸어요. 공기 선선하고 뺨에 시원했어요. 엔진 시동 걸고 시트 워머 켜고 뒤 안 보고 연석에서 출발했어요. 운전 20분쯤 됐을 때 폰 울렸어요. 또 메시지 들어왔어요. 민준, 지은, 은지 카라모. 아무것도 안 열었어요. 대신 부드러운 재즈 플레이리스트 틀고 도로 앞에 펼쳐지게 하고 생각 흘러가게 했어요. 태양이 낮게 내려앉아 하늘을 연한 오렌지로 칠했어요. 한참 동안 조용히 운전했어요. 가슴에 긴장 없고 손에 무게 없고 그냥 평화요.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샤워하고 로브 입고 카모마일 차 타서 책상 앉아 작은 책상 램프 켜고 랩탑 열었어요. 블로그 에디터 로그인해서 며칠 전 쓴 촌스크롤하고 마지막 단락 추가했어요. 제목은 제게 준 선물이요. 게시 눌렀어요. 몇 분 안에 댓글 들어왔어요. 이거 감사해요. 오늘 필요했어요. 최고로 울게 만들었어요. 제 이야기 말하는 듯요. 계속 왔어요. 수십, 수백. 랩탑 부드럽게 닫고 테이블에 작은 초 켜고 거실 조용한 빛에 앉았어요. 누군가 치두해주길 기다렸던 제 모든 버전 생각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석 달 지났어요. 읽고 싶은 책 페이지 넘기듯이요. 서울나무들이 다시 싹트기 시작하고 저녁에 태양 더 오래 있었어요. 제 날들이 리듬 찾았어요. 이른 아침 조용한 일, 동네 산책, 전국 여성들 메시지 답하는 시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쓴 포스트가 자체 생명을 가졌어요. 수천 번 공유, 제가 구독 안 한 뉴스레터에 인용됐어요. 어느 아침 세컨드 스타트라는 팟캐스트 프로듀서 이메일 받았어요. 제가 듣는 거요. 53 이상 사람들이 새 사업이나 창의 프로젝트 시작하는 이야기 강조해요. 세컨드 윈드 스토리지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야기할 의향 있냐고 물었어요. 네, 했어요. 호스트가 보스턴 스튜디오에서 전화했어요. 거의 1시간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사려 깊은 질문했어요. 잊힌 느낌이 어땠는지, 다시 목적 찾은 거, 늦게 시작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조언요. 진실 말했어요. 시작할 허락 필요 없어요. 했어요. 공간과 약간의 고집만 필요해요. 에피소드 방송 후 제 인박스 넘쳤어요. 칭찬이 아니라 연결로요. 진짜 여성들이 그들 마음, 후회, 아이디어 말했어요. 모든 하나에 답했어요. 몇 주 후 은지가 본방하게 방문했어요. 더플백, 랩탑, 큰 미소 들고 왔어요. 뉴스레터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싶대요. 제품 런치 어떻게 조직하는지, 고객 지원 관리하는지. 척하려 온 게 아니에요. 진지했어요. 부엌 테이블에서 나란히 일했어요. 차 마시며 그녀 첫 미니 일기 만들었어요. 캔바 사용하는 법, 이메일 스케줄링, 참여 추적 보여줬어요. 그녀 빨리 배웠어요. 항상 그랬어요. 정말 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어느 오후 대시보드 스크롤하며 물었어요. 네, 플래너에서 올려다보며 한 포스트씩이요. 그녀 자랑스럽고 약간 영감 받아 보였어요. 그게 제게 아이디어 줬어요. 멘토링 서클 시작했어요. 무료. 처음엔 작은 그룹, 6 여성 다른 마을에서
모두 65세 이상, 인터넷으로 뭔가 만들기 관심요. 주간줌 미팅, 웃고, 테크버그 고생하고, 모든 이정표 축하했어요. 하나는 C블로그 런치, 다른 건 온라인 베이킹 클럽 시작. 한 여자는 그냥 그룹 이메일 보내는 법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했어요. 바이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공간 되찾기요. 우리 일부가 조용해진 부분요.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누군가 자신에게 공간 만들어주길 기다려요. 저는 제 방 만들기로 했어요. 문 활짝 열어두고요. 어느 토요일 아침 플래너 열고 책상에 앉았어요. 햇빛 창문을 통해 쏟아졌어요. 창밖 보며 누구도 저를 기억할까 궁금해하던 그 창문요. 숨 들이마시고 페이지 위에 썼어요. Q2 목표, 멘토십 가이드 런치, 봄 일기 시리즈 끝내기, 서울 구독자 리트리트 계획. 진짜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저를 세지 않으려 했어요.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은 제게 구독했어요. 이 여정은 누구에게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보지 못하게 잊기 전에 제가 이미 누구인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물을게요. 저는 침묵에서 뭔가 만들었어요. 외로움을 유산으로 바꿨어요. 그게 당신을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구독 누르고 자신을 기억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요. 그리고 끝까지 보고도 구독 안 할 거면 왜요 말해요. 솔직히 댓글 열어놨어요. 읽을게요.